안녕하세요. 한강TV입니다. 오늘은 초보 주린이들이 알면 좋은 내용입니다. 바로 인버스 관련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이후 가장 많이 펀드에 들어간 돈은 어떤 건지 아시나요? 1위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일명 곱버스고요. 두 번째도 바로 인버스. 이 두 개만 해도 2조 원이 넘습니다. 이만큼 많은 돈이 들어온다는 건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곧 하락이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인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금요일날 2.03%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2% 정도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곱버스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수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지금 현재 2.34% 금요일날 올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가 빠졌을 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곱버스도 볼게요. 곱버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고 있고요. 지수가 하락했을 때 곱버스는 상승률을 기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레버리지가 있는데요. 레버리지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나 떨어지나 같이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지수가 2% 오르면 4% 상승, 그리고 지수가 1% 오르면 2% 상승.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비슷한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존 ETF 상품 거래자와 신규 등록 예정자 또한 1시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 번호를 증권사에 등록해야 됩니다. 완료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는데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인버스 사전 교육을 위한 곳은 금융투자교육원입니다. 관련된 사항은 바로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닥 종목 중에도 인버스가 있는데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지금 현재 이렇게 바닥 구간을 지지하고 상승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버스 투자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목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PBR, PER, 그리고 시가총액, 외국인 지분율, EPS, ROE, 재무제표 또한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를 보고 이 회사가 어떠한 곳에 투자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 어떤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보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은 바로 지수 투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일명 곱버스를 말씀드리면 이게 가격이 싸다고 사시면 안 됩니다. 12,800원을 찍었던 구간이 3월 달이었어요. 작년 3월이었는데 이렇게 하락이 나서 저도 그때 9,280원 구간에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 구간은 5,500원 구간에서 정리했는데요. 이게 이때도 저는 솔직히 정리하면서도 내가 팔고 오르지 않을까, 너무 가격이 떨어졌는데 지금이라도 반등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수는 쭉 계속 상승했고 반대로 인버스는 수익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점 대비 12,800원에 산 사람들 기준으로 본다 하면 지금 가격은 거의 6분의 1 가격으로 된 겁니다. 저는 지금도 코스피가 1439포인트를 찍고 3,000을 넘기는 걸 보고 와, 진짜 지수는 큰 방향으로 한번 쏠리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구나, 이렇게 무서운 경험을 하고 나서 지수 투자를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튼 그렇게 저는 작년에 곱버스에 실패를 한 이후에 시장이 순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버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안 하고 있지만 해지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칭이라 함은 위험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A랑 B 두 주식이 있을 때 A가 오르면 B가 떨어지고 B가 떨어지면 A가 오르는 시기일 때 결과적으로 저는 다음 주 주식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정확히 힘듭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들이 급락하더라도 곱버스 인버스에 가지고 있는 비율이 있다면 전체 계좌의 손실률을 방어하는 전략이 바로 해칭입니다. 저는 다음 주 장이 좋지 않을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현금화를 시키고 그리고 조금의 비중은 해칭을 개념으로 해서 인버스를 조금 사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에 곱하기 2, 곱버스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더 중요한데요.
하루 이틀 하락한다고 이익 내는 것이 아니라 몇 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것인데 전문가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숏포지션, 하락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굿버스나 인버스는 권하지 않는 것인데요. 저도 큰 실패를 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주식 비율이 1억 5천 정도 있습니다. 금요일날 좀 정리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높은 비율이고 특히나 월요일날은 신용 매매로 했던 종목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화를 시킬 것이고 그중에 일부는 인버스로 해칭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린이들을 위해서 하락장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꼭 활용하셔가지고 리스크 줄이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희 송방에 계신 니드님께서 시원카페라고 광교에 카페를 운영 중이라서 저는 금요일날 방문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원카페는 폐점하고 그 자리에 김천재 육회 반환 연어가 있었는데요.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폐점을 하셨는데 저보고 오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헛걸음을 하고 광교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왔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그래도 미리 말씀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쁜 광교 호수공원 산책을 하고 결국 집으로 가고 있는 한강TV. 리더님이 영상을 보시면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끼던 애지중지하던 가게가 폐점을 했으니까 마음이 아플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쨌든 코로나 조심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